처형이 우리 집에 온 지 4달이 되어 갈 때쯤 둘이서 술을 한잔하기로 했다.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처형을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처형 옷차림이 옅은 노란색 원피스 차림에다가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까지 했다. 살집이 조금 볼륨이 있어 보이고 키는 163 정도의 아담 사이즈. 에어로빅을 오래 했다던데 그래서 인지 균형 잡힌 몸매였다. 처형, 오늘따라 너무 이쁘고 섹시한데. 응? 오랜만에 외출이라 신경 좀 쓰고 나왔지. 나 오늘 미용실에 들러 5만 원 주고 머리까지 했어. 처형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저녁 겸 반주로 한잔하면서 처형이 먼저 말을 꺼낸다. 우리 동갑인데 앞으로 친구처럼 지낼까? 오늘처럼 심심할 땐 소주도 한잔하고. 말도 편하게 하면 좋잖아. 둘이 있을 땐 제부 처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자. 어때? 나는 앞으로 정태아라고 부르게 대신 우리 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자. 어때요? 동갑내기인 처형과 나는 친구로 지내게 되었다. 그날따라 처형이 술이 많이 취했는지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고집을 피우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형님이 하시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 처형네 부부 둘 다 신용불량자 되었고요. 친정과 주변 지인들 저도 모르게 아내도 5천만 원을 처형한테 빌려줬었나 봐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느라 친정에서 야금야금 처형한테 흘러간 돈이 무려 5억이 넘는다네요. 장인어른이 정년 퇴직하고 노후 준비하려고 모은 돈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융통해 줬나 보더군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끌어 도와주느라 처갓집도 지금 빠듯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형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여유돈 있으면 빌려달라고 손 벌린 적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제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 못 쓰는 바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적이 있던 터라 돈 문제에 대해선 맺고 끊는 게 확실했거든요. 친동생이 돈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빌려준다는 주의예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저 몰래 처형한테 1,000만 원씩 5번에 걸쳐 빌려준 게 5천만 원이고요. 형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처형과도 돈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형님은 어디서 지내는지 빚쟁이에 쫓겨 도망 다니고 있고, 처형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처갓집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요. 사업체와 재산 다 정리하고도 못 갚은 돈이 5억 정도, 그리고 카드빚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갚아야 할 빚은 아직도 많고, 장모님은 처형만 생각만 하면 힘들어하고, 처형은 장모님 볼 때마다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매일 같이 싸우고 눈물까지 쏟는데요. 처형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세상 물정이라곤 하나도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식당 일하러 나간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은근히 언니 댁을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인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처형댁 빚을 갚아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아무튼 아내도 차마 돈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빚을 다 갚아주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든 처형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긴 주고 싶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형이 장모님과 매일같이 싸우다가 지쳐서 도저히 처갓집에 못 있겠다며 아이들은 당분간 부산에서 지내게 하고 처형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집사람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와 있는 시간보다 처형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처형은 입가의 웃음이 떠날 날이 없거든요. 제가 하는 농담이 너무너무 재미있답니다. 카톡을 주고받다가도 오타 하나만 치면 그걸로 말장난을 주고받고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웃고 또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썰렁하다고 웃어요. 그럼 저도 같이 따라 웃고요. 무뚝뚝한 아내와 달리 애교가 많고 살갑게 날 대하는 처형이 점점 좋아져요. 얼마 전에는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끝마치고
당연히 집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문을 열고 나왔다가 처형과 딱 마주쳤는데 나는 그 상황에 엄청 민망했었는데 처형이 한다는 말이 제법 뭐 볼 것도 없구만. 그러면서 서로 마구 웃고 넘긴 적도 있었네요. 집사람이 집에 없을 때는 처형 방으로 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처형이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아내 몰래 집 앞 치킨집에서 단둘이 맥주를 마시는데 자꾸 제 옆으로 와서 술을 먹겠다는 겁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와 당황스러웠지만 처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뭐 어때 우리 사이 이러네요. 전 술 마시는 내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예전부터 너랑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하는데 갈수록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애교 많고 여성스럽고 몸매까지 좋은 여자가 옆에서 자꾸 내가 좋다는데 술이 취해서 실수한 건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그때 마침 제 팔을 잡아 끌면서 팔짱을 깊숙이 끼더니 나 너 좋아 좋단 말이야 이러면서 주사까지 부리는데 순간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싶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그냥 친구 말고 비밀 친구 할래 이러는 겁니다. 아무도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도 없잖아. 말 그대로 우리만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대놓고 자기랑 바람피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고집까지 피우는데 그래도 그날은 일단 비밀 친구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고 달래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형이 저랑 친구처럼 지내기로 하면서부터 집안에서 마누라처럼 간섭하고 가끔 잔소리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프 꼬셔 맨날 나가서 쇼핑하고 오고 그 쇼핑하는 카드 다 제 돈입니다. 처형이 서울 올라오면 곧장 돈 벌러 간다더니 몇 개월 동안 일자리만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해서 일은 언제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신용불량자라서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처형카드 빚을 다 갚아주고 신용을 회복시켜줬네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도 이제 신용도 회복되고 있으니 대인관계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직장 구하기 전까지는 용돈도 달라더군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개념 없는 처형이 미울 만한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는 짓이나 행동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여요.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게. 근데 또 처형은 나를 남자로 생각하고 단 둘이 있을 때면 귀속말로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거냐면서 빨리 비밀 친구를 하자는데 솔직히 요즘 2명의 여자와 한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나도 남자니까 무조건 거부한다고 100% 장담을 못할 것 같고 피하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